이제 얘는 잘 보세요. 결이 찢어져요. 데코 오븐은. 네. 찢어지는 거. 이게 데코 오븐이에요. 맛있어. 금방 만들면 진짜 엄청 맛있어. 안녕하십니까 허거땅 여러분, 빵준서입니다. 빵준서는 허거땅 분들을 참 많이 생각해요. 항상 생각해. 허거땅 삼행시 문 한번 띄워봐. 허거땅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모든 빵 그까이 거 당장 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그 석 사장님이라고 하는 커피 픽처 거기하고 콜라보 했었잖아요. 그걸 보시고 우리 허거땅님께서 저도 하고 싶어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럼 오세요 이랬어요. 진짜 오셨어요. 빵준서가 콜라보가 아닌 진짜 우리 허거땅 여러분에게 원포인트 레슨 처음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우리 허거땅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셔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선물도 있어. 난 뇌물에 약해. 알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빵준서 100만 가자. 100만은 원하지도 않아 난. 10만만 가도 돼.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내 이러니까 또 연예인 같아.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넌 여태까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줬잖아. 안녕하세요. 저 마당탕 연구소라고 합니다. 마당탕 연구소가 뭔 뜻이에요? 제가 이제 빵을 만든 한 1년 정도 됐는데 워낙 초보다 보니까 뭐 계속 망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막 이상한 데서 망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름이 마당탕 연구소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근데 이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1년이 아닌데? 예, 왜냐면 이제 우리 같은 프로들도 꽃 요 정도 쌀려면 한 1시간 이상 걸리거든.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딱 집어서 어떤 빵을 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버터탑 식빵인데 요게 이제 옛날에는 버터탑이라고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호텔 식빵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러지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왜 호텔 식빵이냐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빵 그러면 호텔 빵은 뭔가 좋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 버터탑 브레드를 그래서 오늘 와당탕 연구소님을 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건들지 말고 잘 놔둬. 간 보면 죽는겨. 또 이제 버터탑 브레드를 만들어서 오셨어요. 아마 이제 이게 우리 허거땅 여러분들의 대체적인 어떤 시각이실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일단 엄청 무겁습니다. 같은 레시피인가요? 네. 아하. 정확히 같은 레시피고 같은 무게인데 이렇게 됐어요. 아 키가 틀리네요. 붓는 시간도 똑같고. 네. 근데 반죽 온도가 달랐거든요. 한번 또 이렇게 진단을 내가 또 꼭 의사 같아. 나쁘게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망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자 이제 보시면 요 각이 이렇게 잡혀 있죠. 네. 얘는 좀 이렇게 볼록하죠. 그러면 얘는 얘보다 발효가 덜 된 거예요. 아, 요 각을 보면은 그 느낄 수 있어요. 아. 예, 발효가 적었거나 구우실 때나 성형하셨을 때는 반죽의 온도가 높지 않았거나 발효가 낮았거나. 그래서 키가 틀리죠. 그래서 발효가 덜 됐다라는 이게 얘는 발효가 제대로 됐으니까 키가 크고 얘는 적은 거예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쫙 갈라졌죠. 네. 여기 안 갈라졌고. 빵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이런 현상은 과발효된 빵에서 나오는 현상인데 덜 발효된 빵인데 나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죽이 기름이 절절절절절 흘렀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글루텐이 형성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텐이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오일이 나오니까 글루텐이 끊어진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성형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루텐이 약하다 보니까 찢어지는 거죠. 발효되면서. 버터는 좋은 거 쓰셨네요. LMB를 예. 500g 태웠습니다. 예. 이제 보시면 빵 내상은 나쁘지 않아요. 사실 여기 온다고 식빵은 연습을 좀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너무 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브리오슈 계열의 식빵은 요 표면이 요래야 돼요. 예, 이건 나쁘지 않게 나오신 거예요. 이거 한 50분 구우셨어요? 40분? 그 정도 굽죠. 너무 오래 구운 거예요. 아, 두꺼워졌죠. 여기가. 아마추어로 하신 빵 중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버터 브리오슈 빵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터졌잖아요. 여기가. 네. 원래 이렇게 가운데 갈라줘야지 가운데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 터지는 게 오히려 더 네. 정상적인 건가요? 네네네네네. 아, 몰라가지고 그냥 그리고 이거는 스트레이트로 하셨죠. 전날 조금
묵은 반죽 쓰긴 썼어요. 그쵸? 네. 제빵법에는 다양한 반죽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은 이제 사실 현장에서 만들 때는 한 반죽으로 쭉 안 가요. 그래서 하루 전날 다른 반죽을 쳐놨다가 이제 중종법이라고 그래서 네. 한 번 더 해요. 좋은 빵이냐 아니냐는 귀찮음을 조금 극복하시면 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빵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놓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빵을 일을 했는지가 딱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그려져요. 어렵게 하신 게 뭐냐면 굉장히 커요. 아마추어가 빵을 이렇게 크게 만든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어당탕 연구소님의 원데이 클래스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종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 1차 반죽을 따로 하시는데 저는 계란까지 다 넣으신 거는 사실 레시피 볼 때 잘 못 봐가지고. 지적을 정말 잘해주신 게 계란을 왜 넣느냐. 밀가루에는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단백질을 분해해줘야만 여러 가지 그 빵의 풍미나 SH 결합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계란을 넣어서도 똑같이 거기서 단백질도 분해되고 같이 풍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계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란이 안 들어간다, 또 다른 풍미가 생겨요. 만약에 여기다 계란 안 넣으면 버터 넣어야 돼요. 그러면 1차 반죽은 하루 정도만 권장하시나요? 냉장고에 들어갈 때? 이스트의 양에 따라 틀려요. 아, 이틀 둬도 돼요. 근데 계란이 들어가면 곰팡이 나요. 그래서 이제 반죽은 아시잖아요. 해보시고 저는 이제 손반죽으로. 요거는 반죽 많이 치실 필요 없어요. 1단으로 한 3분 이상 돌릴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손반죽 할 거예요. 일반적인 중종 반죽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계란을 넣는 건 처음 봐요. 네. 라고 예, 이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반죽 쳐갖고 내일 쓰잖아요. 네. 아니면 이스트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뭐 한 2시간 정도 해서 반죽을 하거나. 왜 그러냐면 본 반죽에 밀가루가 얼마 안 들어가고 버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죽이 질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서가당 여러분들 혹시 이거 손반죽 하시거나 하실 때 반죽이 되거든요. 인간이 이건 또 반죽이 왜 이렇게 돼야 원래 된 거예요? 진짜 너무 된대요. 예, 돼요. 요 된 반죽이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된 반죽이 발효가 늦어요. 그래서 하루를 키우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하루.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보세요.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걸 동그랗게 만들 때 여기만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를 잡고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었죠? 네. 돌려세요. 이렇게. 그렇죠. 또 접으세요. 그렇죠. 예, 그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저 맨날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바닥에 놓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다 놓으시면 네. 예, 이제 발효가 돼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안 말라요. 반죽이 된데 공기가 들어가면 다 말라요. 어제 제가 1차 반죽을 해놨어요. 꺼내서 얼마나 두고 사용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로. 바로예요? 네. 안 꺼내는 만져보시면 차가워요. 차네요. 그래야 버터가 안 녹아. 얘 차갑잖아. 사실은 버터탑 브레드는 반죽 온도가 25도 아래여야 돼요. 한번 갈라보세요. 가운데를. 오. 과감하게. 보이시죠? 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요거는 이제 손으로 해놓은 거라. 보시죠? 이 거미줄처럼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반죽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터잖아요. 네. 여기 또 이렇게 버터도 만져보시면 딱딱해요. 엄청 차갑네요. 예, 이 상태에서 치셔야 돼요. 손으로 여기서 이거는 못 해요. 그래서 네. 약간 부드럽게. 버터는 처음 스타트할 때 3분의 1.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버터 많이 들어가니까 빵이 부드러울 거야. 천만에요. 버터는 식으면 어떻게 돼요? 굳어요. 그럼 빵은 식으면요? 아 그런 빵은 거예요? 식어도 전분 때문에 굳는데 버터까지 들어가 더 굳죠. 그래서 빵이 뻣뻣한 거예요. 대신에 가열을 하면 부드러워져요. 다 넣으셨으면 1단으로. 어제 반죽 버터 흘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처음에는 다 녹아가지고. 예, 그게 그거 반죽 온도 때문에. 네. 예,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막 얼음물 받치고 막. 얼음을 그러니까 아주 더우면 얼음을 받치는데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이제 빵을 노가다 뛰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보시면 이제 육안으로는 버터 섞였죠. 네. 이렇게 딱딱한 버터 있죠. 네. 요거는 부러뜨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돌리시고. 그러면 이제 벌써 2번 나눴죠. 이걸 또 넣으시면 돼요. 네.
책에서 보면 뭐 60%까지 치고 버터를 넣고 몇 불 돌리고 80%를 만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부분은 맞긴 한데 네. 그게 뭐 60%다, 70%다, 80%다 이런 걸 떠나서 한꺼번에 넣지 않고 이렇게 나눠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그거를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빵을 어렵게 하는 거야. 저는 온도도 잘 안 재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온도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와당탕 연구소님도 내가 만약에 27도 맞추세요 그러면 27도 맞추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맞아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안 드리는 거예요, 온도를. 온도 몇 도야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왜냐면 제가 준서님 온도 몇 도 맞췄어요? 24도요. 절대 24도 못 맞춰요. 저희 같은 경험자들이나 맞출 수 있는 거지 빵도 1, 2년 현장에서 일하시는 친구들도 못 맞춰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반죽이 한 만져보세요. 매끈해. 어제 치셨던 반죽이랑 어때요? 이게 훨씬 안 녹았어요. 그죠? 네, 어제는 막 근데 묻어놨거든요. 우리 여기서 무슨 짓 안 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반죽이 이미 아까 그 중종법이 차갑기 때문에 안 녹은 거예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가운 버터 썼잖아. 그래서 다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손반죽 치는 거. 사실은 레시피에는 생이스트인데 생이스트 떨어졌어요. 그래서 드라이스 쓰는 거예요. 이거 반죽을요 이렇게 뜯어야 돼요. 손반죽을 할 때. 밀가루, 분유, 설탕, 소금. 그리고 요거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어. 잘라주세요. 부을 거야. 됐죠?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버터에 똑같이 3분의 1을 넣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덩어리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바로 버터 넣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다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반죽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됐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버터 다 넣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칠게요. 하나, 둘, 30번 정도 칠 거예요.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통째로. 요렇게. 네. 이렇게 잡아서 딱 놓고 다시 또 탁. 28, 29, 30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좀 이따가 한번 폴딩 할 거예요. 빠라밤. 3, 40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놓으면 이렇게 돼요. 요거를 폴딩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요. 이렇게 접으세요. 접었죠? 피세요. 접었죠? 그러면 이걸 돌리세요. 이렇게 눌러. 접어. 끝. 이게 폴딩이에요. 왠지 여기가 매끈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꼭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게 제일 잘못된 상식이에요. 매끈하게 될 때까지 만지는데 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폴딩해도 되고 네. 바로 해도 되고. 예.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바로 네. 할 거예요. 빠라밤. 1차 발효가 됐어요. 1시간 반 정도 하면 이렇게 돼요. (80g씩) 분할할 건데요. 네. 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엄청 난리 날 텐데. 아 괜찮아요. 덧가루 소중해서. 이거 그렇게 이렇게 바로 자르시죠.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예, 잠깐만요.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반죽 뺐죠? 네. 그럼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아. 이렇게 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 모양이 나와야 돼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형을 하잖아요. 아주 큰 덩어리로 할 때는 괜찮지만 작게 덩어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80g짜리를 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길게 잘라야 돼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80g을 내려고 해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80g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려보세요. 근사치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84g이라고 4g 뛸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른손잡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와서 놓고 또 이렇게 와서 이게 편한 거예요. 예, 이쪽에서 뛰어서 가는 게. 근데 왜 커다란 브리오슈는 잘 안 팔까요? 비싸니까요. 브리오슈 저 사이즈로 팔면 저거 10,000원 넘어요. 버터 얼마 넣으셨어요? 2개 합쳐서 하나 넘게 넣었어요. 그럼 하나면 얼마예요, 버터값이? 지금 거의 10,000원짜리를 넣었죠. 예, 그러면 저거 하나 식빵 원가만 버터값만 5,000원이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저 식빵을 10,000원 받으면 미친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원가가 8,000원이 넘잖아. 근데 2,000원 남으려고 장사 못 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아, 무슨 빵이 이렇게 비싸? 아, 비싸. 재료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요런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잡았잖아요. 네. 그럼 이 손으로 이 손이 이렇게 놓고 이 손이 안 움직이면 안 돼.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올 때는 들어와요. 들어왔죠? 그러면은 밀거든요. 네. 밀 때는 이렇게 밀어요. 탱탱해졌죠? 네. 돌릴게요. 밀었어요. 왔어요.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돌리면서 한다고 그래서 둥글리기예요. 아. 봐봐요. 영상에나 막 이렇게 보면 막 하죠. 네. 막 돌리는 것처럼 제가 해볼게요. 다 찢어져요. 어우. 이러면 안 돼. 이건 둥글리기가 아니고 죽인 거야. 그거 더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더 하고 싶어지지만 끝. 꽤 버릇을 들으셔야 돼요. 네. 보기에 예뻐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아니었군요. 저는 이제 제 거 분할할게요. 이제 보시면 아까 거보다 얘가 작아요. 네. 이 손반죽이라 그래요. 덜친 반죽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볼륨감이 아무래도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글루텐이 발전이 적기 때문에 팽창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글루텐이 약해요. 특히 브리오시는 더 약해요. 이게 이제 오란다 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에어프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어프라이기에 굽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틀을 쓰는 거예요. 이보다 크면 안 되니까. 빠라밤. 했잖아요. 네. 평상시 하신 대로 성형 한번 해보세요. 하는 방법은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 딱 틀린 게 있어요. 밀었죠? 네. 아까 바로 여기서 접으셨죠? 네. 뒤집으셔야 돼요. 아, 뒤집는 게 예쁘겠네요. 됐죠? 네. 그리고 누르세요. 눌렀죠? 그 다음에 마세요. 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쁘죠? 다르다. 예쁘죠? 네. 또 하나. 이 무게로 미는 거예요. 여기 밀잖아요. 네. 이 손끝이 들리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안 밀려요. 아, 그래요? 예. 네. 살살하죠. 근데 네. 어때요? 잘 밀려요. 예. 왠지 아세요? 얘가 굴러가잖아요. 이 면을 다 쓰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다 이렇게 굴리는 거구나. 예, 굴리는 거죠. 이게 밀 때 그래서 미는 거죠. 진짜 화면에서는 면이 너무 쉽게 됐죠? 이러고 끝나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대강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빠르고 금방 하고. 근데 다 나 그래요. 똑같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리고 이거는 끝에는 뭐 따로 안 요거요? 해도 되는 거예요? 요걸 보통 사람들이 요걸 이렇게 점이잖아요. 네.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요. 그냥 오는 거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 붙었잖아요. 네. 예, 끝. 그러고 넣고. 그때 잡으실 때도 네. 잠깐만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잡으면 모아지기도 하고 네. 넣을 때 틀에서 손이 닿으니까 옆으로 음, 이렇게 잡아서 옆으로 잡아서 옆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또 마르지 않게 할 건데 이렇게 넣어요. 넣고 뚜껑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 거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기다림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이때부터 언제 가요? 나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까지 커야 되기 때문에 뭐 한 1시간 정도예요. 뭐 1시간 반 정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걸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재볼게요. 이 틀에서 얼마만큼까지를 키우시는 게 목표인 거예요? 지금 70%. 70%. 빠라밤. 1시간 했더니 좀 많이 컸어요. 요만큼 많이 큰 거예요. 일반 식빵은 이만큼 큰 게 좋아요. 근데 버터탑 브레드는 이게 많이 큰 거예요. 이거 이제 에그워시라고 하잖아요. 계란물을 이제 바를 거예요. 이 발효가 된 빵은 이렇게 붓이 고와야 돼요. 안 그러면 빵이 꺼져요. 이거 왜 바르는 줄 아세요? 마르지 말라고? 원래는 덧가루를 쓰면 덧가루를 걷어내기 위해서도 바르는 거지만 얘는 예쁘게 화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 카트칼로 잘라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요거는 이제 2g 정도 되면 되고 크면은 좀 더 크게 넣으셔도 되고 버터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준선 넣는 게 맛있어요. 이게 지금 우박 설탕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데코용이에요, 데코용. 네네. 해보세요. 이거. 네. 이거 100% 계란이에요. 아무것도 안 섞은 거. 됐죠? 자 그러면 오상무 요거 이렇게 하나씩 구워주고 빠라밤. 땅 때려줘야 돼요. 오. 그래야지 순간적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서 빵이 덜 찌그러져요. 들렸죠? 네. 발효 많이 된 거예요. 보기엔 너무 예쁜데? 예, 뭐. 이렇게 때려줘야지 공기가 순간에 빠져나가서 덜 찌그러져요. 그건 안 들렸죠? 네. 얘가 이제 21분 된 거예요. 그죠? 볼게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렸죠? 네. 많이 큰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얘네보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들려갖고 어떤 걸 드셔보시고 싶으세요? 다 먹어봐야 되겠지만. 데코오븐 되게 궁금해요. 그러세요? 네. 에어라이기 내상이 어떠세요? 조밀조밀하네요. 요 밑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조밀조밀한 스펀지법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돼 있죠. 요 빵이 스펀지법이 특징이에요. 요런 구조가 나오는 게. 드셔보세요. 맛있어. 금방 만들면 진짜 엄청 맛있어요. 버터 풍미가 어떠세요? 하루 지난 게 확실히 진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간이 어떠세요? 간. 근데 짜진 않은데 아까 소금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들어갈 때는 네. 많아 보였는데 하나도 안 짠데요. 빵에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초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먹어서 아짜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넣는 게 포인트예요.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그럼 제가 이게 여기서 먹는 게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아니 거짓이라 느낀 적도 없지만 옛날에 침 흘리면서 보죠. 에어라이기하고 빵 표현이 틀리죠? 네. 그만큼 오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틀리죠? 네. 에어라이기하고. 근데 이건 일반 설탕이 더 바삭하네요, 위가.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더 달달한데 얘는 더 바삭해요. 그래서 이거는 녹아서 크러스트를 형성해 준 네. 거고 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가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둘 다 뿌리면 어때요? 너무 달까요? 저는 딱 좋아요. 둘 다 뿌리는 게요? 네. 아, 이거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인데? 내상이 틀려요 얘는. 얘는 크게 먹어야 돼요. 너무 부드러워서 얇게 못 썰어요. 이제 얘는 잘 보세요. 결이 찢어져요. 데코 오븐은. 네. 찢어지는 거. 이게 데코 오븐이에요. 이렇게. 다르네요, 진짜. 아, 빵은 역시 데코오븐에 구워야 되나? 아니 모든 빵이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이 제법으로 정말 많은 빵을 할 수 있으세요. 그대로 큰 틀에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 가서. 또 큰 틀. 270 넘어가면 안 돼. 아, 네네네.
아무튼 우리 허땅 여러분 누구라도 신청하시면 우리 제작진 것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털어서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궁금하시고 있으신 거, 또 준서가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빵준서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좀 생긴 거보다는 유쾌한지? 오, 되게 유쾌하시고 생각보다 하이텐션으로 끝까지 막 이렇게 하실 줄 몰랐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높낮이가 있는데 이게 빵 만드는 게 너무 신나 보이시고 계속 옆에서 보기에 저도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허땅 여러분과 또 우리 와당탕님을 위해서 준비한 빵의 여행, 버터탑 브레드 여행이 끝나갑니다. 또 이제 준서가 드렸으니까 또 오늘은 내가 또 삼행시도 했잖아. 삼행시 진짜 어렵게 했어. 허땅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추천, 구독, 좋아요 요거 꼭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작가가 인스타라 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자꾸 달라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준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오늘 빵준서의 빵의 여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